강남 불패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남은 안 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내가 당장 내는 부담금을 줄이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하기를 원하는, 나중에 시장에서 엄청 비싸게 팔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2부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강남 불패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더 이상 강남 불패는 없다, 조정장에선. 근데 최근에 다시 뒤돌아서 보면 여태까지 강남만큼 덜 떨어진 지역이 없었고 또 V자 반등을 한 유일한 희소한 그런 지역 중에 이제 강남이 좀 뽑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역시 강남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강남 불패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죠. 하락의 폭도 절대적인 금액도 클 수밖에 없고 상승을 하게 돼도 가장 먼저 신호가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더 확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거든요. 전국에서 강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여러 다양한 투자 대상들이 있는데 그런 자산가들이 강남 부동산을 좀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강남의 집값이 많이 조정이 돼서 이제 반등하는 시기가 왔어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강남을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를 살까요? 올라타는 말에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낮은 그렇죠. 가격에 다른 걸 살 거냐.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할 거고, 그게 부동산은 결국은 리셀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자식을 주더라도 강남 아파트를 주겠어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예,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생겨나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강남 반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버블이 꺼질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강남은 안 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모든 지역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예전에 이제 버블 세븐 지역에도 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격에 맞는 상승이 있었으면 그만큼 조정의 폭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강남 불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 불패는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이길 때는 이길 수 있겠지만 패하는 거는 강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어느 상황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뭐 아파트 7, 8억씩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절대 수준은 그런데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짜 다른데 30% 떨어질 때 뭐 10% 내외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방 안정성,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 경직성이 있게 실거래가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소득 수준과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인 금액으로 그만큼 조정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금액대로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느냐? 근데 그 수요는 굉장히 적은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떨어지는 폭 자체는 과거에도 경기 침체를 겪을 때도 집값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최종적인 자산이고 보유하면서 특별히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실은 매각하지 않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가성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조금 떨어진 금액에 다 거래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강남의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1차, 2차 유찰이 돼도 아직 낙찰이 안 되는 형태. 말한 것처럼 조금 떨어진 금액에 실거래가 찍혀서 누가 구매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공개된 시장에 나왔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강남만 많이 안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강남 불패라는 거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전히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음마아파트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2003년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는데 20년 넘게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서 이제 조합 설립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참 오래 걸리게 됐는데 이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그런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는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합의를 끌어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게 지금 현행 규제대로 한도 내에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 개별적으로 각출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것인지 지금 아파트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하이엔드 형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당장 내는 부담금을 줄이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시장에서 엄청 비싸게 팔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그래요. 이게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떤 기대의 프리미엄을 생각을 해서 더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부담금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원주민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이 너무 오래되고 거기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시라도 빨리 재건축이 되길 원하고 이러면 뜻을 모으기가 쉽겠죠. 우리 반대 아닌가요? 원주민이 다 떠나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야 이제 사업이 시작이 잘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그만큼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도 그 부담을 충분히 감내해내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빨리 가겠죠. 투자자의 마인드니까. 근데 원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돈을 부담할 수 없어. 뭐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게 적거나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뭐 아마아파트 이제선 신고가 이런 신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집값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향후 좀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랑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된다라는 개념보다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갖게 돼서 팔아서 어떤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말 투자의 상품이 바로 재건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업이 빠그러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에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인 지점까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형태인데 부담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사업이 진척이 돼야지만 알수 있는 가능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도 뭐 대충 어떤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격이 펼쳐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괜찮잖아요.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플러스 알파를 해도 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격에 사는 건데 최종적인 분담 시점에 뭐 내가 예상했던 게 한 3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억, 7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부담하고 나서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훨씬 낮아야지 조합원으로서 참여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건축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질 아파트가 얼마 정도 갈 거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기축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근데 과연 이게 끌어낼 수 있는 사업성이 한계가 있을 거고 일반 분양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세대수가 어차피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규제 하에서. 그러면 그 금액을 상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인 부담이거든요. 일반 분양가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줄여지고 하는 건데 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 재건축 단지에서 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하겠다. 뭐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대비해서 기존의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가치 산정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조금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현재 실제 가격에 대한 어떤 가치는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도시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보시기 어떻게 강남 지역이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대체할 만한 도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저 강 아래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남권에서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강남이 이렇게 선호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이거든요. 도로도 강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게 깔아놓고 시설들을 집중시켜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실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기존 인프라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어떤 돈의 가치로 이제 환원이 된 거겠죠? 그 돈의 가치를 환원이 됐는데, 기존 인프라를 깐 거는 전체 공공에 의해서 깔린 거고, 그러니까 공공의 재원이 어떤 사적으로 토지 사유화되는 소유자에게 게 이제 가는 형태가 지금 네. 심각해진 게 지금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대체할 만한 지역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다른 지역들도 개발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축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강남은 지금 뭐 개발의 여지가 있나요? 더 추가적인 땅이 없죠. 도시개발에서 재건축이 여전히 좀 답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형태의 방법이 좀 존재할까요? 도심을 다시 건축을 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여기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이상에는 다시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서울만 놓고 봤을 네, 때 서울만 놓고 추가적인 보면.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재건축이 되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거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수원이나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실제 아파트로 돌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드문 형태인 거예요. 전체적인 도시를 놓고 보면 구도심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신도심을 만드는 게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 신도심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어요. 결국은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도심 개발의 방법이 없는 거죠. 새로운 어떤 공급 물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가 갖고 있었던 유휴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공급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택한 거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참여시킴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개발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미 누군가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울에 대한 어떤 토지에 대한 희귀성 때문에 재건축이 다 좋다는 건 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전히 가격 하방 안정성도 있고, 정말 사업이 잘 진척이 됐을 때는 자본 이익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몸테크를 좀 이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박 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몸테크를 반대하는 왜냐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몸테크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세입자를 두고 하는 형태로 매입을 하시는 게 낫죠. 투자의 대상이면. 매매 가격은 높은데 이 전세가 전세가 낮죠.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투자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테크를 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계를 줄여주는 역할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통합개발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신속통합개발로 이제 계획을 좀 빨리 인허가를 좀 단축시켜주고 있죠. 인허가는 빨리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의견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이 의견이 모아지는 건 결국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척된 그 사업 시행 인가 부분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몸테크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노원구 뭐 이런 데에 뭐 30년 정도 연한된 아파트들 들어가서 가격대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이런 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면 나중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저는 이제 좀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예전에 재건축이 많이 됐던 저층 아파트랑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미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다
잡아먹은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새로 지어도 그걸 엄청나게 초과해서 짓기에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면 결국은 부담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정책적으로 그럼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상품 자체가 거주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빽빽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여러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엄청 길어지는데 내 세대에 과연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내가 정말 장기간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생활의 불편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는 이제 구축에도 살아보고 신축에도 살아보고 보면 뭐 주차 문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엘리베이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게 나중에 내가 또 추가적인 어떤 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또 신축 공급이 되고 있고 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나면 그 버티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메니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영장, 뭐 골프장, 심지어는 전용 식당까지, 그래서 정말 신축들을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필연적으로 이런 어메니티를 좀 향유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현재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실까요? 당연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관리비 다 포함되죠. 개포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시더라고요. 그 커뮤니티를 다 활용하는데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근데 내 경제력으로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꼭대기에 수영장 있고 뭐 이런 아파트들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근데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줄 수 있는 아파트냐는 거죠. 물론 있겠죠. 근데 모든 그 입주민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주의 형태가 다양한 거고,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모두가 하이엔드를 원한다. 그래서 하이엔드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시장에 잘 팔릴 수가 있고 선도 아파트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투입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초창기의 비용은 이 조합원들이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원하니까 이제 분양가 상승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그 집을 정말 다 그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럼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좀 바뀌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군요. 혹시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어떤 집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까요? 하락을 하더라도 환가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수요가 내가 많은? 빠져나가더라도 채워줄 수 있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역. 가성비도 있으면서 입지도 좋고 어느 정도 어메니티가 있는 이런 집들이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무주택자분들뿐만 아니고 실수요자분들인데 이제 갈아타기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지금 이 시점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에서 새로 갈아탄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갈아타기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갈아타기를 하든 신규 진입을 하든 제일 좋은 거는 불황기에 하는 게 좋습니다. 불황기에 진입을 하면 좋은 이유는 뭐죠? 가격이 저렴해서? 매수자가 현저한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매수 시장에서 사야 된다. 네, 현격한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사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초였었나요? 아니요. 올 초가 매수자. 올 초는 아직 가격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조금 내려갈 일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솔직 담백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